이번 그림은 고흐의 명화를 따라 그려보려고 합니다. 고흐의 작품이 쉽지 않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단순하고 따라 그리기 좋은 명화를 가져와 봤어요. 사용한 색상도 적어두고 오일 파스텔 그림 팁들도 중간중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종이를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릴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1880년도에 비센트 반 고흐가 남프랑스에 있는 아르에서 그린 정물화입니다. 먼저 이번 그림은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고흐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색도 질감도 독특한 데다가 형태도 되게 복잡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림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고흐 작품이 어렵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흐의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형태와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저한테 혹시 스케치하실 때 디테일 다 그리고 그걸 거의 다 지우시던데 그냥 스케치를 연하게 조금만 그리고 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데 스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보고 그릴 때 스케치 없이 시작을 하는 것보다 스케치를 함으로써 좀 더 깊게 관찰하고 그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명화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그릴 때는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보고 알기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 그려보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하고 채색하는 거랑 그냥 채색하는 도구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 완성도의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가지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정확한 비율이나 구조나 형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재료가 연필이잖아요. 연필로 글씨도 써보셨을 거고 그 얇은 익숙한 연필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으면 어느 정도 내 예상대로 나오는 게 있는데 다소 뭉툭한 오일 파스텔은 그보다 조금 더 내 예상과는 다른데 점이 찍힌다든지 선이 그려진다든지 해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채색을 할 때 내가 스케치를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시작한 분들일수록 스케치는 꼭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연필로 좀 디테일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떡지우개로 흑연을 지우는 이유는 그 오일 파스텔 밝은 거 사용할 때 묻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감, 수채화나 이런 맑은 재료를 사용할 때도 하는데 저는 주로 밝은 재료를 밑에다가 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연필에 까만 흑연들이 그 오일 파스텔 칠하는데 묻어나서 떡지우개로 지워내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떡지우개를 지운다고 해서 아예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렸던 거, 내가 관찰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필 자국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기 때문에 그걸 가이드 삼아서 그릴 수 있어서 그렇게 지우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밝은 색을 쓰지 않는다면 굳이 흑연을 지워낼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연필 스케치를 한 후에 지우지 않고 해볼게요. 밑바탕 색을 깔고 시작할 건데 그 컬러가 좀 탁해져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지우지 않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칠해줄 때는 이 250번 컬러 끝쪽을 잡고 되게 연하게 톤을 깔아줬고요. 유리컵 아랫부분, 바닥 부분은 옐로우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그레이 컬러로 칠해줬어요.
근데 그 벽체의 붉은색 띠가 중간에 지나가고 그 그레이 컬러가 위에는 좀 밝고 아래는 좀 어둡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밝은 그레이 컬러를 칠해줬고요. 아래는 진한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서 채워줬어요. 그레이 컬러 위에 다시 밝은 그레이 컬러를 올려주고 면봉으로 블렌딩도 해줬습니다. 밝은 그레이 컬러를 칠할 때는 약간의 격자 느낌으로 그 붓질의 방향에 맞춰서 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톤을 맞춰주기 위해 진한 그레이 칠해줬는데요. 아까는 두 그레이 컬러 다 꾸덕하게 진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배경이 깔았던 것처럼 끝을 잡고 힘을 빼고 연하게 색을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블렌딩해서 그 두 색이 섞이도록 해줬어요. 그냥 바로 그 색을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색을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색상이 풍부한 느낌이 나오고요. 색을 섞어줄 때도 뭘 먼저 칠하고 어떤 강도로 칠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색상과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붉은색 벽면에 있는 라인도 색칠을 해줬는데요. 207번 버밀리언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깔아준 다음에 236번 브라운 컬러로 그 색을 조금 더 탁하게 만들어줬어요. 블렌딩 할 때는 면봉으로 해줬고요. 아무래도 너무 쨍한 컬러다 보니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경에 깔았던 250번 컬러를 사용해서 그 아몬드 꽃 가지에 오렌지빛이 도는 부분을 색칠을 해줬고요. 페일 옐로우 컬러도 다시 꺼내서 노란빛이 깔려야 되는 부분 위주로 색을 깔아줬습니다. 나중에 스크래치 기법을 응용해서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옐로우 좀 꼼꼼하게 깔아주었고요. 그리고 주제 뒷부분 벽에 조금 더 어두운 색감이 보이면 좋겠어서 그레이 컬러로 조금 더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림은 면봉 블렌딩을 많이 해주는데요. 오일 파스텔로 색을 채워나갈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블렌딩을 자주 해주면 더 밀도 있게 색이 잘 쌓여요. 가끔 오일 파스텔이 너무 밀려서 깔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색을 까는 중간중간에 블렌딩을 많이 해주면 많이 괜찮아집니다. 블렌딩을 하지 않고 쌓으면 한계가 있는데 블렌딩을 하면서 색을 쌓으면 조금 더 많은 색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6번 제이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칠을 해주고 그거를 화이트 컬러랑 섞어서 밝은 에메랄드 컬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 다시 꺼내서 그 아몬드 꽃의 어두운 부분을 부분 칠해서 잡아줬습니다. 가지의 어두운 부분도 이 컬러로 칠해줬어요. 연필로 그린 작품들도 러프한 드로잉 그림이 있고 그걸 엄청 섬세하고 밀도 있게 쌓아서 나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오일 파스텔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오일 파스텔로 엄청 섬세하고 밀도 있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230번 다크그린 컬러를 사용해서 어두운 초록색 부분도 이 색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15번 라이트 퍼플 바이올렛이라는 컬러로 중간중간에 보랏빛 컬러도 더해줬어요. 그레이 컬러도 어둠 살짝 더해주고 중간중간 274번 크림 컬러와 244번 화이트 컬러도 함께 써줬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부분은 219번 프라시안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진하게 잡아줬는데요. (274번과) 면봉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1번 다크 옐로우 컬러를 이용해서 살짝의 오렌지빛도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면봉을 잘라서 그 나무 부분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도 해줬는데요. 오일 파스텔이 뭉툭하다 보니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 스크래치 기법이 아주 좋아요. 이때 밑에 색이 잘 깔려 있어야 잘 긁어집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컬러들 칠해주고 어둠도 확실히 잡아줬는데요. 이 정도 채색이 끝났으면 이제 밑에 컵을 칠해볼게요. 어차피 화이트 칠할 거니까 250번 컬러랑 274번 컬러 두 가지 이렇게 컵 입구 부분에 한 번 더 깔아줬고요. 색 올리기 전에 블렌딩도 꼼꼼하게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색이 위에 좀 더 잘 쌓여요. 페르시안 블루 컬러랑 그 다음에 222번 라이트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컵을 칠해줄 건데요. 진한 부분만 219번 컬러를 써주고 나머지 부분은 222번을 사용해서 외곽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약간 블루빛이 도는 245번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컵의 안쪽을 칠해줬어요. 이때 밑에 책상 컬러가 살짝 비쳐 보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고도 큰 붓질로 이렇게 블루 컬러를 칠해줬는데요. 오일 파스텔도 마찬가지로 크고 둥근 선으로 칠을 해주고요. 그 위에 흰색을 사용해서 밝은 부분 표현을 해줬습니다. 중간중간 어둠이 잡혀야 될 부분은 페르시안 블루 써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흰색을 자연스럽게 올리기 위해서 손으로 블렌딩 한 다음에 흰색을 연하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더 어두운 이 그레이 컬러를 컵 안쪽에 살짝 칠해서 어둠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컵에 그림자도 표현을 해줬는데요. 컵에 썼던 222번, 245번 두 가지 컬러를 겹쳐서 사용해서 약간의 푸른빛의 그림자를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흰색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결 표현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흰색 사이사이에 201번 레몬 옐로우 컬러를 두껍게 칠해줬어요. 레몬 옐로우 컬러까지 올리니까 색이 굉장히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그림보다 이 그림의 색상이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 작품의 제목이 유린잔 속 꽃이 핀 아몬드 나무가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냥 잘려진 아몬드 나뭇가지가 유리잔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정물화인데 이 아몬드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 자체가 새로운 생명, 희망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고 해요. 고우가 이 작품 말고 되게 유명한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을 그렸었는데요. 아몬드 나무를 그 작품만 그린 게 아니고 꽤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그 고우가 아르 지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눈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꽃이 피어있는 그 아몬드 나무의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그런 작품들을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색감이 너무 예쁘고 밝고 좋다 하면서 따라 그렸는데 배경을 찾아 그리다 보니까 그 명화를 좀 더 몰입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색들과 면봉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디테일을 잡아주는 과정을 거쳤고요. 유리잔이 칠하다 보니 색이 많이 덮여서 유리잔 부분도 이 면봉의 나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긁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루는 조심조심 면봉이나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줬습니다. 이렇게 그림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물론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만 따라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편집이 돼 있다 보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이 아니고 다른 그림이지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필 스케치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도 정해주고 하나하나 따라오면 충분히 그릴 수 있게 기획한 강의입니다. 온라인 클래스지만 소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그 그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림을 배워보고 싶고 이렇게 명화를 통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신청을 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하시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클래스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